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입니다. 시장이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3거래일째 양대 증시가 플러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게 되면서 관세 전쟁이 예고된 그 직전 수준까지 다 회복해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는 종목의 수가 하락하는 종목 수보다 월등히 많았던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장 속에서도 수익 봉주 3가지 열심히 발굴해봤으니까 이 시간 저와 함께 하시죠. 3가지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결국은 실적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요새 트렌드를 참 따라가기 힘들다, 벅차다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주식시장에서 결국은 실적이다라는 부분에만 집중을 하신 분들은 오늘 같은 장에서 쾌재를 외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로템, 삼양식품, SK바이오판까지 오늘 호실적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보여주게 됐는데요. 증권가에서 무게를 두는 건 실적도 실적이지만 앞으로의 성장 속도도 가파를 것이다 라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투자자분들 실적에 대해서 살펴볼 때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되는가 이 시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도 살펴보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오후장을 장악한 키워드입니다.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시원한 슈팅을 보여줬는데요. 어떤 뉴스가 나왔나 살펴보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업황에서 그 돌파구를 유리기판에서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부장사들과 협력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전달이 되게 되면서 YC캠은 상한가에 갔고요. 필옵틱스도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가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후장에 등장한 테마인 만큼 내일장의 연속성까지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 대응 전략 이 시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도 살펴보시죠. 네,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들은 두 번째 키워드와 다르게 오전장을 장악한 테마였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들이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한 시세를 보여줬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음 주에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다 라는 예정이라는 소식에 오전장부터 강한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젤렌스키도 푸틴과 직접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밝혔고요. 러시아에서도 처음으로 미국과 종전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서 투심은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들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이 대응 전략 짜는 게 핵심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시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가지 수익 봉투 뜯어봤습니다. 이에 대한 주식 멘토의 의견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주식 강좌와 추천 종목들까지 이 시간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도와드릴 저는 이대리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투자자문의 박성재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참 챙겨야 될 게 많습니다. 3거래일째 연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국내 증시이긴 합니다만 테마주 성격의 종목들도 다시 한번 튀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요. 오전장과 오후가 참 다르고 시간의 거래에서의 움직임도 참 명확했던 장이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어쨌든 그래도 지금은 좋은 상황이고 이 흐름이 조금은 더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세 가지 어떤 악재가 조금 완화가 되는 그림이거든요. 관세, 딥시크 그리고 금리입니다. 물론 딥시크 문제야 뭐 지금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경쟁을 붙어가지고 조금 더 오히려 좀 좋은 부분으로 반영이 충분히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 관세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긴 했습니다. 중국의 어떤 택배를 금지시킨다고 했지만 이것도 이제 취소를 하는 이런 내용들이 또 보도가 되기도 했고요. 또 오늘은 좀 이제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좀 하고 가고 싶은데 ADP 민간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18만 3천 건 정도가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15만 건인데 한참 상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졸트 보고서는 뭐 14년 만에 최대 감소라고 하면서 오늘은 또 상반된 그림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고용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아무래도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졸트 보고서라든지 ADP 민간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사람들이 보고 기사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신뢰도가 높은 지표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고용 지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상 내일 저녁에 발표되는 고용 동향 보고서입니다. 사실 이 보고서 내용 중에 우리가 조금 이번에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실업률은 아닙니다. 실업률은 아무래도 예상치 그대로 나올 것 같고 이제 비농업 일자리 수가 정말로 좀 증가를 하는지 이 증가폭 여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시간당 임금 상승률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금리 인하를 하고 싶어 하고 시장도 그것을 지금 원하는 상황이고요. 국채 금리가 무엇보다 지금 조정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실망을 주지 않으려면 우선 이제 그 임금 상승률이 어느 정도 예상치와 조금 맞아 떨어지는 그림이 나오거나 혹은 그 밑으로 떨어져 줘야지만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만약에 예상치보다 0.1%라도 높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금리 인하를 과연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서비스 물가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 부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4.4%대까지 떨어질 수 있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그 서비스 PMI 지수가 예상치보다 조금 낮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미국의 GDP의 70%를 차지하는 게 서비스업입니다. 근데 서비스업 PMI 지수가 52.8, 50보다 위이기 때문에 확장 국면인 것은 맞는데 예상치가 54.3이거든요. 상당히 크게 하회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 전월 수치인 54보다도 밑으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기 데이터들이 어느 정도 조금 꺾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어떤 장기 국채 금리들도 꺾이게 되고 근데 우리 시장이 선방할 수 있는 이유는 오히려 국채 금리가 꺾이니까 환율이 강세 흐름을 보이지 않는 역할을 또 만들어주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수세를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장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미국 증시 대비 부담스럽지도 않고요. 충분히 더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수를 만약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빠진다라고 했었을 때도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좀 이 트렌드를 좀 잘 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트렌드를 잘 볼 수 있는 방법 제가 매일마다 이 방송에서 강의를 통해서 설명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강의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는 이 기법으로 실제로 잡아낸 공략주들을 항상 소개를 드리는데 제가 성과를 직접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도 마지막에 공략주도 소개를 드리고 또 이 중요한 기법들 설명드리고 강의 드리는 시간 가질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익 봉투 한 개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 봉투는요, 결국은 실적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오늘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참 주가 행진이 잘 나왔습니다. 모두 다 두 자릿수대의 급등세를 보여주는데 SK바이오팜, 현대, 로템, 삼양식품 그리고 더존 비즈온까지 오늘 실적에 힘입어서 주가 탄력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보통 실적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에 반영되는 건 아닌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좀 슈팅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슈팅 앞에서 이게 라인업을 해주신 종목들을 보면은 연속성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이던스도 좋기 때문에 네. 성장세를 조금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로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우선 그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 이제 그 4분기 실적만 보면 전년 동기 YOY 기준으로 175%거든요. 그러니까 흑자 전환을 드디어 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SK 바이오팜을 보면은 사실 이거 상장됐을 때부터 굉장히 큰 대어라고 해가지고 인기가 상당히 많았어요. 제가 이제 당시에 그 종목 상담을 많이 받았었던 기억이 있는데 받았다 하면은 SK 바이오팜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너무 대중적이라서 이게 주가가 과연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아니나 다를까 사실 단연간 계속해서 주가가 우하향하는 그림을 보였거든요. 사실 이 뇌전증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컸습니다. 빠르게 흑자 전환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그 기대감이 컸는데 사실 그렇게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단일 품목 하나로만으로도 지금 흑자 전환을 했었다라는 그 쾌거를 이뤄냈기 때문에 사실 단연간 적자가 지속되다가 흑자로 전환되는 그 해가 이제 주가 상승폭이 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확실히 보여주는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였고 충분히 더 앞으로 연속성을 갖고 추세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말씀해 주셨던 삼양식품이라든지 현대로템 각각 이제 YOY 기준 분기 실적을 보면은 133%, 117%입니다. 네. 물론 더존 비지오는 20%대로 조금 낮긴 합니다. 근데 이제 삼양식품과 이제 어떤 그 현대로템도 저는 연속성을 크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삼양식품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지금 이제 싱가포르 그 유한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중국의 생산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중국 시장을 이제 진출을 해가지고 여기서 적극적으로 또 어떤 확장, 업사이드 요소들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라면 수요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게 일시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충분하게 기호식품으로 자리가 네.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미국이나 동남아 시장에서는 이미 인기가 아주 판을 치고 있고 특히 불닭볶음면이 그런 인기를 받고 있고요. 중국 시장도 이제 보게 되면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내용을 한번 보면은 인프라 투자 쪽이 아니고 소비부를 부양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같이 한번 결합해서 봤을 때 중국 시장도 소비 시장이 굉장히 또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적 업사이드도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가가 그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50% 이상 더 올라가더라도 적정 평가다. 지금 저평가 구간이다.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 연속성이 나올 것 같고요. 현대로템도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디펜스 솔루션 쪽에 대한 네. 매출 비중이 커지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폴란드 쪽에 K2 전차에 대해서 180대를 물론 이제 그 수주를 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디펜스 솔루션 쪽이 계속해서 저는 더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러우 전쟁이 실제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미 전쟁이 최근에 벌어졌었던 부분들이 있고 각국에서 어떤 방위 체계를 더 그쵸. 확립을 해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적의 성장의 연속성을 저는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더존 비주오는 상대적으로 조금 약하다라고 보긴 합니다. 생산성을 증대를 하기 위해서 AI를 도입을 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있지만 AI랑 조금 엮어서 올라간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에서 이야기 들었던 SK 바이오팜이라든지 삼양식품, 현대로템 이런 새 종목들은 성장 곡선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가파르게 좋을 것 같아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중요한 건 미래 성장 동력을 봐야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 오늘 급등세가 나온 이 네 가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추세도 좋을 것이다라는 쪽에 방점을 두었기 때문에 급등세가 좀 당연했다라는 점을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실적 종목들을 참고하실 때 이 조언이 반드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전략 필요하시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고요. 종목 진단 원하시는 분들은 02-2128-8566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오후장을 장악했던 키워드입니다. 유리기판입니다. 삼성전자가 소부장 기업들과 만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핵심은 유리기판을 이제 좀 도입을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유리기판 종목들도 결국에는 반도체 종목들 딥시크 여파로 같이 좀 밀렸었는데 오늘 상한가 가고 예, 내일까지 좀 기대가 돼요. 예.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저도 이제 방심할 때 갑자기 막판에 네. 오르는 모습들을 보게 됐는데요. 사실 이제 삼성전자에서 직접 공급망을 몰색한다라는 거고 실제로 이 유리기판 사업에 뛰어든다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뛰어든다라는 것은 처음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그쵸. 있고 아무래도 이제 그래서 그 밑단에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또 크게 수혜를 보는
구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AI 산업의 어떤 이제 성장은 유리기판 쪽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데이터 처리 용량이 커지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전력 소모가 커지게 되고 발열은 문제가 됩니다. 네. 특히 이제 GPU 발열도 문제가 많이 되는데 GPU가 보통 이제 그 기판으로 만드는 게 이제 실리콘이랑 플라스틱입니다. 근데 실리콘은 열 전도성이라든지 분산성은 좋아요. 근데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플라스틱은 가격은 저렴한데 발열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리기판으로 대체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 삼성전자도 이 부분을 저는 잡아낼 거다라고 보고 브로드컴에서도 사실 유리기판에 대한 그런 이제 추진 이야기가 네.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어제도 제가 설명드렸었던 부분과 연결해서 보는데 실리콘밸리의 어떤 철학 정신에 대해서 어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체 산업에 다 필요한 그런 덕목입니다. 이제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내는데 좀 집중을 해야 된다. 고성능 반도체 칩에 너무 집중을 하고 개발자들도 많이 뽑고 그러면서 비용 지출을 낭비할 것이 아니고 효율화를 많이 해야 되는 시점으로 저는 딥시크가 충격을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행보가 지금부터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딥시크의 어떤 효과는 이런 부분으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가격 효율화를 만들어내는 기술 중에 하나가 또 유리기판이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액침 냉각 이런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이런 기업들의 지속적인 행보 그리고 여기에도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주목도가 더 올라가면서 기판주들도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오래 끌고 가는 관점으로는 안 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항상 반도체 업종의 어떤 그 피날레 역할을 항상 해왔었던 그런 부분들이기도 하고 좀 전반적으로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YCQ 같은 경우는 상한가도 가기도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세가 충분히 분출될 수 있는 타이밍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은 좀 어떤 조심해서 좀 관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중장기적으로도 볼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궁금하긴 했었는데 단기적인 매매 전략으로 끌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점 짚어주셨기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언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살펴볼게요. 오후장에 강한 종목이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었다면 오전장에는 이쪽이 확실히 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들 중에서 시세 분출이 엄청났었는데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다. 청사진을 그려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젤렌스키도 이에 대해서 언급이 나왔고 맞습니다. 러시아가 처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재건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종전이 다가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쪽 들고 계신 분들이 지금 참 힘드신 구간인 게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맞습니다.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정말 좋은 질문이고 그럴 네.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 아무래도 그 독일 MSC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에 대한 구성을 동맹국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공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구상이 있다라고 저는 그러면 생각을 할 수밖에 네.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사실 모두 다 종전을 저는 원할 거라 생각합니다. 러시아도 그렇고 이제 당연히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다만 이런 어떤 정치적인 구도도 같이 만들어져야 되고 트럼프가 거기에 대한 명분을 잡아줄 수 있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후보 시절부터 이야기했던 게 자기가 이제 이제 백악관을 인수하기 전에 이제 전쟁을 끝내버리겠다라고 하더니 그쵸. 초기에도 끝내버리겠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네. 말을 한 건 또 지켜야 되는 것이고 충분히 좀 보여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이제 결국의 구도 자체가 동맹국한테도 직접적인 구상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 이 구도 자체가 결국에는 종전을 향해 가는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다시 또 다른 발언이 나오면서 막 눌림이 발생을 할 때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봐야 되는 쪽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전쟁이 종결이 되려는 그런 조짐이 실질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가시화가 된다면 제가 항상 강하게 갈 거라고 이야기하는 로봇 테마주들보다도 네. 조선주들보다도 더 크게 올라갈 여지가 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2년도에 이제 재건주들 또 수매 받으면서 전쟁이 조기에 끝날 거야 하면서 네. 굉장히 랠리를 크게 갔었던 바 있는데 그 고점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또 주목을 좀 잘 해봐야 되는 쪽이 저는 이 재건주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쪽도 아무래도 그 트럼프 트레이드 쪽에서도 또 한 자리를 차지한다라고 네. 보고 있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드릴 공략주도 그래요? 여기 안에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방송 끝날 때까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들이 요새 다들 로봇과 AI 테마에만 집중하시는데 올 한 해를 좀 이끌 만한 테마가 이쪽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안게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막판까지 집중해 주시면서 추천 종목도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고요. 종목 상담 원하신다면 02-2128-8566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입니다. 이 딥시크와 관세 충격 직전의 장으로 오늘 장은 회복을 해줬는데요. 오늘 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개인은 매도를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사자세에 나서면서 결국에 코스피 2,536선, 코스닥은 740선에서 빨간불 켜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눈에 띄었던 종목군들은 바로 실적 발표가 있었던 종목군들이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담은 종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동반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가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라왔고요. 오늘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반도체 업종들로에 대한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이 점 같이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대로템 그리고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17%, 14%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점 같이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가장 상단에 이름 올리고 있는 KB금융 6% 넘는 급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금융주들로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 만에 오늘 금융주들 약세로 장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이 점 같이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 네이버, 삼성중공업, HD, 현대미포까지 강한 매도세 출회됐다는 점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이 담아갔던 종목도 함께 보시죠. 네, 오늘 기관이 가장 많이 담아갔었던 종목도 반도체 업종이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오늘 실적으로 움직였었기 때문에 실적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도 눈에 띄었는데요. 삼성전자가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현대로템 그리고 더존비존 같은 경우도 호실적으로 인해서 오늘 17% 넘는 급등세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더존비존은 기관이 8거래일째 담아가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매도세에서도 금융주를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KB금융 오늘도 가장 큰 매도세가 출회가 됐고요. SK하이닉스, HD, 현대미포, 삼성중공업, 현대글로비스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은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담아갔던 종목들 결국에는 이 제약바이오 업종과 유리기판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강한 러브콜을 보냈던 종목군이 단연 제약바이오였습니다. 사실 이 미국 국채금리가 인하가 됐다라는 소식에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종목이 어디냐라고 묻는다면 단연 제약바이오주였죠. 오늘이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 제약바이오주들이 강세의 흐름을 보였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서 AI 모멘텀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 같이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한 매도세가 출회됐던 종목 중에 오늘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강한 매도세를 출회했던 종목 하이젠 R&M이 있습니다. 로봇주들 여전히 상승세가 있습니다. 특히나 하이젠 R&M 이외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 장중에 또 신고가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이 점도 같이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이젠 R&M은 오늘 0.12% 상승으로 장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기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기관에서도 가장 많이 담아갔던 종목군이 제약바이오 업종이었습니다. 또 기관에서는 장 막판에
특히나 ISC와 같은 유리기판주에 대한 매수세도 보냈습니다. 유리기판 ISC 9.38%의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매수 상위 종목으로 삼성당제약 그리고 리가캔바이오도 오늘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는 점도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도 종목도 함께 보시죠. 알테오젠, 테크윙, JYP엔터테인먼트, 고영 그리고 BHI가 강한 매도세가 출회됐습니다. 이상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이었습니다. 예, 요즘은 시장 지수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시장만 봐도 다 아시겠지만 오전장, 오후장 들어가는 수급과 분위기는 계속 다릅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또 관세 이야기가 또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도 충분하고 그리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정권 기간 동안의 평균 회귀 형태, 그죠? 예를 들어 시장이 좀 빠지면은 관세에 대한 완화적인 발언으로 시장이 올라갈 거고 또 너무 올라가면 또 강한 발언으로 인해서 조정이 나오는 이런 변동성이 커질 만한 내용들이 상당히 앞으로 시장을 많이 지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장 속에서 우리가 수익을 잘 내기 위해서는 결국 옥석 가리기, 트렌디한 거래를 가능하게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방법,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한 가지 방법 오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스마트머니 기법입니다. 제가 이 스마트머니 기법을 가지고 설명드린 지 2달이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2달하고 일주일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짧은 기간 안에 이미 충분히 증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법이 어떤 시장 속에서도 변동성이 있든 없든 좋은 성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거 증명을 꾸준히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기법이 어떤 기법이냐? 말 그대로 스마트머니, 똑똑한 돈을 잡아내는 기법입니다. 자, 똑똑한 돈은 우리가 어떤 돈을 똑똑한 돈이라고 할까요? 개인 투자자들의 무분별한 매수세를 우리가 똑똑한 돈이라고 하진 않겠죠. 개인 투자자들의 무분별한 매수 자금으로만은 절대로 시세의 연속성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떤 돈을 똑똑한 돈이라고 하느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정보와 재료를 사전에 먼저 취득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주포라고 규정을 하죠. 이 주포들이 우리가 모르는 이 정보와 재료를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을 할 때 들어오는 돈, 그 돈을 스마트머니, 똑똑한 돈이라고 합니다. 이 스마트머니를 포착을 해서 그리고 우리가 수익을 이제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내는 기법이 스마트머니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근데 이 스마트머니를 결국에 잡아낸다라는 것은 뉴스보다 빠르게 잡아낼 수 있다라는 말이 되죠. 자, 그럼 어떻게 빠르게 잡아낼 수 있을까요? 제가 스마트머니 신호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신호 잠시 후에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릴 건데요. 이 신호가 잡히면 그 다음에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건데 제가 만든 이 신호가 실제로 뉴스들이 나오기 전에 주포들이 매집할 때 전부 다 잡아낼 수 있느냐? 그렇게 확정해서 이야기 드릴 수는 없는데 유의미한 통계 결과를 충분히 입증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든 이 신호가 뜨게 되면은 방송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신호가 뜨기 전이랑 완전히 달라지죠. 뜨기 전에는 약세로 가다가 뜨고 나서부터 흐름이 갑자기 올라가다가 나중에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는 이 모델로 간다라는 것을 제가 충분히 보여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100% 그렇게 가지는 않죠. 그죠? 하지만 대체로 그렇게 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증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말로만 들으면 정말 좋은 기법 같아요. 그죠? 그럼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한번 매매 방법, 포인트를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본격적으로 드리기 전에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있습니다. 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기법은 두 가지를 필히 충족하는 기법이 정말 좋은 기법이다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당연하게도 수익성입니다. 자, 수익성이 당연히 좋아야 돼요. 당연하죠. 우리가 기법을 만들어서 사용한다라는 것 자체는 기법을 사용하지 않을 때보다 더 커다란 수익을 내기 위해서 기법이라는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법을 만들 때요, 되게 좀 착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기법의 규정을
승률에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만드는 모습들을 제가 옆에서 많이 봤는데요. 특정 패턴을 보고 밑으로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보다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케이스들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은 그거를 본인의 기법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 나중에 한번 제가 그 계좌를 한번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자,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할까라고 보면은 말 그대로 승률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수익성이라는 것은 승률이 좋은 것이 아니고 손익비가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거래를 해요. 10종목 중에 7, 8종목을 이겼습니다. 말로만 들으면 그럼 이거 좋은 기법이네 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한번 보면은 7, 8종목을 수익 실현을 했었을 때 플러스 3%로 이기다가 두세 종목 졌을 때 마이너스 10%로 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수익성이 좋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승률이 50%밖에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손실 확정을 내렸을 때 손실 폭보다 수익 확정을 했었을 때 이 수익 폭이 더 크다면 이것이야말로 좋은 수익성을 가진 기법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스마트 머니 기법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승률도 좋아요.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거 손익비가 매우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갖춰야 될 요소는 뭐냐면 기법 사용하는 방법이 간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수익성이 좋은 기법이라 하더라도 매매 방법이 복잡해 버린다라고 한다면 매매 횟수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어때요? 실수할 빈도도 덩달아서 늘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하지만 스마트 머니 기법은 이 한 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한 장으로 정리가 될 정도로 무척 간단하다.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나 간단한지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스마트 머니 신호를 잠시 후에 다 받아 가신다면 이것을 일봉 차트에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봉 차트에 포착이 된 날, 요 기준일을 어떻게 우리는 알면 되냐면 주포들의 매집이 시작된 날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시작이 됐으면은 어떤 흐름들이 달라지게 되느냐면요. 시작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이후에 갑자기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너무 많이 보여드렸죠. 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냐. 포착일, 즉 시작일 하루 만에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할 수 없어요. 단 하루 만에는 많은 유통 물량을 매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시작을 했으면 추가적으로 매집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포착일로부터 실제로 거래량이 늘어나는 현상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때요?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는 언제 매수를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조정 시 기준봉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방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호 포착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봉 차트상. 그렇죠? 이 포착일 캔들 저점이 있습니다. 이 캔들 저점까지 이후에 조정이 나왔을 때 이때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기회비용을 안 주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또 워낙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권장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매수를 하느냐? 신호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장중에 모니터링을 다 할 수 있는 분들이 종가에 매수를 할 수 있죠. 자, 모니터링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시거나 혹은 개인 용무가 바쁘신 분들은 장중에 못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퇴근하고 집에 오셔가지고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된 종목들 리스트업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일, 이 고점을 돌파할 때 고점 돌파일에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쉽다면서 난 이것도 너무 어렵다 하신다면요,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제가 딱 한 가지 방법, 이것만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앞에서 사실 설명 다 드린 부분인데요. 신호 포착일보다 포착일에서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이후에 정말 거래량이 늘어난다 라고 하면은 주가 위치와 상관없이 바로 매수를 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이 바로 안 늘어난다? 그럼 우선 보류를 하는 거예요. 보류를 하다가 추후에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자, 제가 앞에서 강조드린 거 뭐죠? 손익비가 좋아야 된다 말씀드렸죠. 손절 추세선도 이 기법 신청하신 분들, 주신 분들 무료로 다 보내드립니다. 추세선 이탈하면은 당연히 정리를 해야겠죠. 자, 정리를 과감하게 하고 수익 줄 때 잘 매도를 하고 하면은 손익비가 좋은 매매가
나오게 됩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자, 어떤 이유에서든 내가 좋다고 판단을 해서든 아니면 누가 좋다고 해서든 주식을 하나 사게 되면은 이게 빠지면 빠질 때마다 중간에 물타기를 계속해요.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주가가 크게 빠지는 주식에 비중이 비대해지게 되죠. 내 심리 상태가 상당히 불안해집니다. 불안한 상황이다 보니까 기술적 반등이 살짝만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매도 버튼에 손이 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뭐 어떻게 돼요? 손실은 길게 방치하고 수익은 짧게 챙기고 요 방식대로 계속 거래를 하다 보면은 손익비가 안 좋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확대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손실 폭보다 수익 폭이 큰 이 손익비가 좋은 방식의 기법으로 거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고요. 제가 예시 종목을 통해서 한번 더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시 종목 일진전기입니다. 자, 일진전기가 작년 3월 15일 그리고 5월 15일에 수주 공시가 뜨게 됩니다. 이 수주 잔고량도 상당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자, 그럼 소화를 하는 과정에서 실적이 증가를 하는데 여기에 수주 잔고가 더 쌓이게 되는 겁니다. 자, 작년 그 매출 대비 11%, 매출 대비 6%, 제법 커다란 수주건이 쌓이는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이 공급 계약 체결이라는 게 뭐예요? 양사 간에 미리 체결을 해놓고 그 다음에 공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뉴스로 우리가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즉 회사 내부 관계자들이 미리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제가 스마트 머니 신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포들이 매집할 때 뉴스가 나오기 전에 매집할 때 매집하는 자금들을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자 정보 재료의 성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회사 내부 관계자가 주포들이냐라고 말을 한다면 그렇게 특정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내부 관계자들일 수도 있겠지만 단순한 이해관계자들일 수도 있고요. 이해관계자들의 지인일 가능성은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 주포들이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매집을 했든 안 했든 스마트 머니 신호는 먼저 잡아내줬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계약 뉴스가 나온 날을 제가 이렇게 하얀색 네모 박스 표시로 표시를 해놨어요. 3월 15일, 5월 15일입니다. 이날들이에요.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있었을 때죠. 하지만 스마트 머니 신호는 첫 번째 수주 공시, 공급 계약 체결 공시 정확하게 열흘 전인 3월 14일에 이 녹색 기둥 표시 포착이 되게 됩니다. 자, 포착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집의 시작일이다 말씀드렸습니다. 포착일 이전의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없죠. 포착일 직후부터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포착일로부터 공시일 사이에 갑자기 늘어난 거래량은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주포들의 매집 거래량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확정할 수는 없지만 추론을 하면은 쫙 맞아떨어지는 게 신기하죠. 자, 만약에 포착일에 종가에 매수를 했어요. 계속 끌고 옵니다. 최근에 이슈가 있을 때까지 계속 끌고 왔을 때 200%가 넘는 시세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고요. 이 노란 추세선이 손절 추세선입니다. 손절 추세선을 7월에 이탈했을 때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100% 2배 수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가정을 해볼게요. 이 수주 공시일에 반대로 악재가 떠가지고 손절 추세선을 이날 이탈을 했다라고 보면은 마이너스 5%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손익비가 어때요? 굉장히 좋죠. 손익비가 좋은 게 정말 좋은 기법이다 말씀드리고 이렇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이 스마트 머니 기법. 뉴스가 나오기 전에, 공시가 나오기 전에 잡을 수 있는 기법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예시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시 종목은 마음 AI입니다. 최근에 그 딥시크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굉장히 크게 올라간 수혜주죠. 이제 뉴립스라고 하는 AI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회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메인 컨퍼런스의 경우 매년 수만 건의 논문 중에 극소수만 최종 채택이 되는데 뉴립스 2024 워크숍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큰 상이다 보니까 사실 이런 수상 이전에 회사에 미리 몇 달 전에 고지를 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수상은 미리 고지를 받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확정해서 볼 수는 없지만 내부자 정보의 성격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주포들이 이 내용을 알았더라도 매집으로 활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가 어디서 포착됐는지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녹색 기둥 표시, 스마트 머니 신호는 10월 30일에 포착을 해줍니다. 뉴스가 나온 날은 요 날이에요. 제가 네모박스로 표시해놨죠. 자, 12월 26일입니다. 이때 급등이 나오게 돼요. 자, 근데 스마트 머니 신호는 한참 전에 포착을 했는데 포착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집의 시작일이다. 포착일 이전에 거래량 없다니까요. 포착일 직후부터 거래량 늘어났잖아요. 자, 어디서 매수를 하라고 했죠?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 늘어날 때 매수를 하면 이후에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온다. 요 모델대로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요 기법을 통해서 공략주로 소개해드렸었던 종목, 잠시 후에도 세 종목이나 또 리뷰를 드리겠지만 다 비슷한 흐름을 다 가져가죠. 실제로 제가 이 아무리 좋은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린다 해도 제가 실제로 이 기법을 통해서 방송에서 증명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직접 이용을 해보시지 않으면 체감이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 말을 절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말 믿지 마시고요. 기법 신청하신 분들 제가 PDF 파일을 무료로 다 보내드립니다. 직접 받아가셔서 검증을 해보시고 검증이 된 만큼만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머니 기법이 포착해주는 종목들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HTS에 직접 한번 녹여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고요.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 종목 진단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02-2128-8566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저희가 방송에서 만나본 종목들이 어떤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한번 쭉 살펴보면요. 로봇 종목들도 포착이 됐고 또 뭐 5G라던가 좀 핫한 종목들은 여기 스마트 머니 기법이 다 포착을 해준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법 하나만 있어도 사실 이슈를 따로 찾아보지 않아도 우리가 다 찾을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첫 번째로 저희가 리뷰를 받아볼 종목은 한화오션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6차 목표가가 제시가 된 금액이고요. 7만 원에 제시를 해주셨고 5차 달성 수익률이 43%를 넘긴 종목입니다. 조선 종목도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제가 계속 꾸준히 이야기 드리지만 조선은 계속해서 좋을 수밖에 없다. 지금 네. 환율이 조금 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환율이 조금 계속해서 조금 고착화되는 그림으로 갈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환율 수혜주로 또 이제 조선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손을 잡고 싶어합니다. 미국이 지금 조선업 그 점유 시장 점유 비중이 50%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반면에 미국은 어떤 조선업 시장이 조금 쪼그라들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어떤 그 독주를 좀 막아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한국의 협력 요청을 당선, 그 11월 8일 당선 확정이 되고 나서 바로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조선업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단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중국과 사이가 안 좋은 국가가 있어요.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랑 중국이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디 총리도 사실상 한국에게 어떤 수주 요청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본인들의 어떤 조선업을 육성할 수 있는 육성 파트너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또 주문도 넣어주고 그러면서 상부상조하는 그림을 하기를 원해가지고 네. 실제로 실사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조선업은 좀 빠질 이유가 요인이 없고 만약에 조정이 깊게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그 조정을 이용을 해서 오히려 매수를 더 해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조선 3사 중에서도 가장 높은 R&D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사가 특히나 이제 좀 추세가 또 견고하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이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이제 표시되어 있는 수익률은 43%지만 지금 이제 제가 다음 목표가로 제시된 가격으로 가면은 100% 수익입니다. 실제로 가능한 매수 가능 가격 이야기를 드렸었던 구간부터 100% 이상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미 50% 60%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원래 기존에 63,000원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7만 원까지 높여드린 바 있고요. 네. 여전히 매수가 가능하고 지금 더 랠리를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보면은 11월 차트부터 가지고 왔는데 조정이 나오다가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부터 가죠.
포착일이 바로 변곡점이잖아요. 실제로 포착일이 있고 나서 1월에 거래량 늘어날 때 이럴 때 잡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수익이 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호를 직접 검증을 해보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옵션 살펴봤습니다. 63,000원에서 7만원까지 목표가가 상향된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선에 대한 기대감 안고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올라갈 그 구간이 더 많이 남아있다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5G 관련해서 한 가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FR이고 이 종목도 5차 목표가까지 제시가 됐습니다. 4차 달성 수익률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48%가 넘는 수익률, 이제 50% 가까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도 한번 봐주시죠. 예, 만약 5차 목표가 제가 3만 원 제시드렸는데 지금 이미 오늘 그 고점 기준으로는요. 이 목표 여기 수익률은 48.96%로 나왔지만 거의 100%입니다. 이미 제가 매수 가능 가격 이야기 대비 100%까지 올라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더 올라간 부분이 있어요. 통신 인프라 쪽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앞으로 AI 산업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면 될수록 데이터 처리 용량이 커지게 되고 그러면 더 안정적인 통신망, 좋은 통신망이 필요하기 때문에 5G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은 특히나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고 그중에 또 이제 HFR을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된다. 차트 보겠습니다. 네. 보면은 7월 차트부터 가지고 온 거고요. 추세가 쭉 하락하다가 스마트 머니 신호가 정말로 딱 뜨니까 그때부터 올라가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신호가 정말로 똑똑한 돈이 들어오는 시점을 이렇게 잘 잡아내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주가 3만 원 이야기 드렸죠.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0% 거의 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임에도 매수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HFR 살펴봤습니다. 지금도 매수 가능한 종목 찾고 계신다면 이 종목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신호가 뜨고 나서부터 100% 가까운 수익률 보여준 종목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매수 가능한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니까 지켜보시고요. 마지막 종목은 칩셋 미디어입니다. 이 종목 2차 목표가 22,000원 제시해 주셨는데 사실 350원 부족한 채 좀 끝났어요. 1월 31일에 네, 21,650원까지 고점 터치가 나왔습니다. 칩셋 미디어 그냥 3차 목표가 제시해 주시죠. 예, 그럴까요? 네. 한 25,000원까지 조금 높여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좀 좋은 좀 지적을 해주셨어가지고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시장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로봇 쪽에 좀 치우쳐진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제 그 테슬라 사업부의 FSD에 대한 그런 규제가 조금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4단계로 넘어감에 따라서 FSD가 풀린다라고 했었을 때 자율주행주들도 굉장히 로봇주들처럼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쪽의 그 어떤 모멘텀 흐름에서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말씀드리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7월 때부터 가지고 갔는데요. 쭉 우하향을 해왔어요. 우하향을 해오다가 스마트 머니 신호가 뜨고 나서 거래량이 살짝 늘다가 올라갔잖아요. 거래량 살짝 늘어날 때 제가 1월 3일에 공략주를 소개를 드렸는데 정말로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 공략의 모델대로 정말 간다라는 것을 방송에서 제가 공략주를 소개해 드리면서도 이렇게 증명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체감이 안 가는 이유는 직접 이용을 안 해보셔서 그런다 말씀드리잖아요. 요거를 제가 그냥 무료로 보내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받아가세요. 받아가셔서 직접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검증만 해보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칩셋 미디어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 오늘의 추천 종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SY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초반에 우크라이나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서 저희 멘토님께서 2025년에 뭐 로봇, AI도 좋지만 이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들이 그 전의 고점을 다시 회복해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기대감이 가득 좀 불어 넣어주셨는데 그중에서도 이 종목 초이스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대신에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전쟁이 정말 종전이 가시화된다면 정말 그런 흐름들이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씩 제가 준비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게 동사의 자회사입니다. 동사의 자회사가 테크플레이트, SY 스틸텍인데요. 테크플레이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테크플레이트가 건설 현장에서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필수 자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사가 이제 SY 스틸텍의 모 회사다라는 거, 이게 지분을 66%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특히 SY 같은 경우 코오롱 글로벌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건축 공사용 내외장 패널 기술
기술 개발을 하고 또 이제 제조를 하고 있고요. 자회사를 통해서 테크플레이트 수혜까지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포지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은요. 국내 최초로 미국 ICC ES 인증서를 획득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인증을 통해서 글로벌 프로젝트에서 더 폭넓은 사업 기회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건설에도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 남미, 중동 등 ASTM 규격이 통용되는 국가에서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점 우리가 여기서 또 주목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다음 페이지 보면은 사실 이게 오늘 내용이 어떤 핵심일 것 같아요.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주 독일 미넨 안보회의에서 동맹국의 우크라이나 종전 청사진을 제시할 거다. 네. 동맹국에 직접 제시한다라는 거거든요. 유의미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어떤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 어떤 커다란 어떤 우크라이나 종전을 향한 첫 행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종전 방안과 관련한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인 이제 내용을 설명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최근에 그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서 러시아와 미국의 개별 부서들이 접촉하고 있는 것은 최근 확인이 됐다. 세부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확인이 됐다라는 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젤렌스키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최근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과 직접 대화도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기준으로 이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좀 잘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한번 월봉 차트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요. 이게 이제 2022년, 2023년 보면은 쭉 세게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종전이 가셔야 된다면 저 고점 7,000원이거든요. 지금보다 거의 2배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주가 포텐셜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일봉 차트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스마트머니 신호는요, 1월 6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제가 기존에 한번 가지고 나왔는데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 주식이고요. 자,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목을 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시가 이하 매수 의견 드리고요. 1차 목표가 5,500원, 손절가 3,7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을 찾으신다면 이 종목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이 뜬 종목이라고 하고요. 조금 전에 저희가 보여드린 것처럼 스마트 머니 기법이 뜬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단기적인 목표가에 그치지가 않습니다. 5차, 6차, 7차 목표가까지 제시되는 종목들을 보실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5,500원, 손절가 3,700원 체크해 보시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채팅창에 날씨도 참 그리고 시장도 참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있는데 참 내일 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까 고민하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좀 힌트가 되는 부분들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 머니 기법이 여러분들에게 해답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밑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주시고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022128-8566번으로 전화 주셔서 종목 진단까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저희 박성재 멘토님이 아니고 다른 멘토님과 이 시간 함께 볼 테니까요.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